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순서 월요일 아침 오늘 아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4월 1일 예전에는 만우절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 뭐 그 만우절 관심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하고요. 요때 이제 한참 애들 장난 많이 쳤었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 선생님한테 장난치거나 이런 일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 좀 가벼운 거짓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좀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아마 대통령이 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의사들과 또 의협과 대화의 어떤 물꼬가 좀 털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월 1일 월요일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4월 1일 아침 잠깐 순서를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의 뉴스 3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의 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리먼 브라더스의 김준성 전 대표가 오늘 시장에 대한 특히 뭐 외환과 관련된 요즘 1350원 다시 올라가면서 외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외국 투자하시는 분들 더 그렇죠. 그 외환 관련된 이야기 특히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월 1일 월요일 순서 먼저 뉴스 3부터 시작을 하죠. 반갑습니다. 우리 권순희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프로님 사랑합니다. 저요? 예. 왜 그렇죠? 그 만우절 거짓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하, 만우절 거짓말. 주말 사이에 참 그 집 몇 개 보러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서너 개 사시려고요? 갔어요. 예. 와, 이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조금 내려왔죠. 예.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뉴스로 보던 거랑 직접 가서 보니까 집값이 진짜 와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몇 개 찾아봤어요. 이제 20년, 21년 이때 와 그냥 두 배 진짜 다 두 배 이상 올랐더만요. 맞아요. 네. 예.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부동산 시장을 봤던 어떤 사람들과 네. 그 이 시장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 입장에서 부동산은 진짜 거의 그 손댈 수 없는 영역.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정프로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처음으로 그거를 접하게 된 청년들 입장에서는 원래 비쌌던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집은 살 수 없는 살 수 없는 곳이구나. 거. 진짜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대출 뭐 아무리 땡기고 해봐야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잠깐 포기했습니다. 와, 너무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진짜. 누구한테 실망한 거예요? 와, 나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아주 제가 뭐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능하면 한번 계약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포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한번 좀 가볼까요? 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성금요일 어제 부활절이었어요. 계란 먹는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날이구나. 예, 제롬 파월 의장이 PC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은 뭔가 좀 기대를 주지 않으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좀 그 기대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좀 잘 안 잡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근데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켜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2월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전월보다는 0.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파월 의장은 2% 목표를 향한 길은 때때로 험난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꾸준한 저감이 아니라 다소 들쑥날쑥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저감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좀 잠깐 올라온다고 해도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하게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주말 사이에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샤오미 전기차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대단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니다 껍데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수7 그거요? 예, SU7 관련한 건데 여기서 뭐 지금 이렇게 샤오미 전기차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샤오미 전기차 얘기하는 순간 뭐 PPL이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뜨거운 논란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 중국 제품들 중에 좀 이렇게 파격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PPL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중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정서가 좀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제일 놀라웠던 거는 무엇보다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에 샤오미가 중국 전기차 SU7을 발표를 하면서 가격 상단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은 9,200만 원이었거든요. 9,200. 예, 그리고 야 무슨 샤오미 전기차를 9,200만 원을 주고 사냐 이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28일 날 이제 표준, 프로, 맥스 세 가지 트림이 나왔는데 표준 기준으로 봤을 때 1회 충전 주행 거리 700km, 제로백 5.28초, 최고 시속 210km인데 가격이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와, 싸죠. 괜찮네. 예. 700km가요? 예, 1회 충전 700km. 물론 이게 다들 안 믿습니다. 나와서 타봐야 믿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공식 스펙은 그렇게 나왔고요. 네. 모델 3에 비해서 한 55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520만 원. 예, 550만 원 정도. 중국 550. 기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출시 27분 만에 5만 대 주문을 받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거의 생산 물량 다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 트림은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830km. 800 어떻게 조금 가지? 신뢰가 안 가지긴 하죠. 네. 제로백 5.7초, 가격은 4,500만 원입니다. 계속 내리막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800km 어떻게 가? 그리고 이제 그 포르쉐 타이칸을 대항마로 삼은 맥스트림은 네. 5,500만 원입니다. 네. 그건 타이칸 터보가 2억 8천만 원이거든요. 네. 중국에서. 네. 근데 5,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생긴 거는 뭐 비슷한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포르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맥라렌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그래요? 좀 있고요. 근데 요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거 짝퉁이 아니냐. 결국은 이제 이게 또 베이징 자동차 위탁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샤오미가 실질적인 생산 능력도 못 갖춘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정프로님 이게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시는 게 보면 댓글창이 좀 재밌나 봅니다. 아니 그 700km 가고 더 이상 안 가는 거 아니냐고. 700이 마지막 아니냐고 혹시 뭐 그런 댓글 보고. 생애 주기 주행 거리가 700km.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샤오미가 여기다가 추가로 저 혜택을 많이 걸었는데 네. 뭐 다음 달 30일 이전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은 4.6리터짜리 차량용 냉장고, 고급 스피커, 가죽 시트 같은 옵션 장착해주고요. 연내에 주문을 하면은 자율주행 기능인 샤오미 프로 파일럿 프로를 평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 냉장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넣어준다는 거죠 추가로. 오. 뭐 냉장고야 샤오미가 좀 만들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 20년 안에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도약을 하겠다. 15에서 50년 안에. 그러면서 사양의 90%가 테슬라 제품을 뛰어넘고 맥스트림은 여기는 좀 겸손합니다. 맥스트림은 타이칸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예,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뭐 제품들의 한 90%는 테슬라보다 낫다.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차는 이 정도 가격이면 저 수출도 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알리에서 이렇게 누가 저 온라인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배송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국내 기준들을 좀 맞춰야 되고 그렇겠죠. 이게 뭐 자동차. 보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또 환경부나 환경부의 또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입은 뭐 바로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 이게 뭐 샤오미 전기차가 뭐 테슬라와 직접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고객군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좀 경쟁이 제일 뜨겁게 경쟁이 될 걸로 보이는 건 오히려 샤오펑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샤오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좀 알려져 있는 자동차는 아닌데 샤오펑이야말로 대륙의 테슬라라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거의 그대로 베껴놓은 차입니다. 샤오펑은 펑 터지는 거 아니죠? 보통 3대장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그 중국 전기차 신흥 전기차 3인방이라 그래가지고 니오
그 샤오펑, 리오토 요거 여기가 3인방이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리오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고가 트림이고 샤오펑이 좀 저가 트림인데 P7이라는 모델이 SU7 나오니까 가격을 원래 한 28만 9,900위안에서 24만 9,900위안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한 4,60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샤오미 모델의 그 표준 모델 정도 프로 트림 정도의 네네네.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기준 킬로미터는 한 30% 정도 줄이면 대충 맞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온 거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한국이 네. 그 주행 거리가 좀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죠. 네, 조금씩 우리나라가 제일 달라요. 빡세고. 예, 우리나라가 좀 빡셉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700km 내면 한 500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막상 또 들어와서 또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 기준으로 몇 킬로미터라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네네. 또 뭐 들어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샤오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뭐 자동차 업계의 가격 전쟁이 휴대폰 업계보다 격렬하겠냐. 그 샤오미는 크든 작든 경쟁의 왕이었다. 우리는 첫날 이곳이 전장이라는 것을 알았고 3,400곳의 신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한 8곳 정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경쟁할 현금 24조 원 실탄 박아놨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자동차 기자 좀 오래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샤오미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저는 그 SDV 측면에서 좀 보고 싶은 측면이 좀 있어요. SDV?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예. 근데 전체를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아. 뭐 테슬라를 보통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는 부품별로 전자화가 돼 있긴 한데 네. 자동차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방 카메라 있잖아요.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가 있고 에이다스 그 자율주행 기능하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앞에를 보는 카메라인데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각자 하는 일이 다르니까. 네. 그리고 만든 회사가 달라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굳이 이거를 찍어갖고 하나는 블랙박스로 저장하고 하나는 에이다스에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두 개로 해놓는 이유가 각 부품별로 다 OS도 다르고 이게 반도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처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를 얘기해요. 기존 자동차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따로따로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통합하는 그런 네.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SDV가 좀 발전을 해오다가 네. 이게 그 자율주행 쪽에 좀 약간 시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SDV의 어떤 독자적인 노선을 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SDV에서 느끼는 어떤 그 만족도라는 게 잘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거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벤츠, BMW, 폭스바겐, 현대차, 뭐 도요타 다 SDV 자체 OS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이 벌어지는데 네. 이게 근데 SDV가 되면 소비자들한테 뭐가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한 답이 없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바라는 거는 야 그래도 딴 거는 몰라도 좀 핸드폰이랑 연결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하는데 핸드폰이랑 자동차가 연결이 사실 잘 안 됩니다. 핸드폰이랑 자동차랑?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OS도 다르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거기다가 네. 자동차 회사들은 SDV를 구성하면서 네. 자체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 OS를 만들고 뭐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이제 구글 그러니까 애플의 카플레이하고 예. 연동이 얼마나 잘 될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력 싸움을 하는 거죠. 플랫폼을 두고서. 근데 그 와중에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다라는 거는 샤오미는 모바일 폰의 자체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OS가 자동차랑 연결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서 줄 수 있는 어떤 소비자들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것이 될지가 약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 흐름은 그 원래는 애플이 구현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기했지. 근데 애플이 포기했고 네. 오히려 중국 회사들은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인 니오는 네. 니오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해서.
같이 쓰라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와 모바일 폰의 연결을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한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중국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홈 IoT, 뭐 샤오미는 워낙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내년 자동차 회사들로 해서 트렌드가 쭉 연결이 될 것 같다. 그러네. 진짜 예를 들어서 이 샤오미 이 자동차 산 사람들은 이왕이면 샤오미 폰으로 완벽하게 통합되는 어떤 그 사용자 경험 같은 거를 하고 싶을 거고. 그러면 할 건데 네. 그게 얼마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인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니오라든지 샤오미 중국 회사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고 있고 네. SDV가 글로벌 OEM들이 뛰어드는 건 내년이다라고 본다면 그거에 쭉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다못해 테슬라만 하더라도 카플레이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플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이게 그냥 쓰던 환경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네네.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생겨나는 플랫폼을 글로벌 플랫폼들한테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알력 싸움이 있을 건데 그럼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을 거고. 네네. 근데 샤오미라든지 니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통합한 성격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조금 네.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전혀 몰랐다가 알리테무도 3% 때문에 처음 알았고 샤오미 자동차 나온 것도 우리 3% 때문에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죠. 아니, 중국 관련한 얘기할 때만 PPL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할 때 네. PPL 얘기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 그 상황이면 예. 뉴스를 좀 딴 것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알리테무랑 샤오미 자동차 나온 거를 우리 때문에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 약간 좀 뉴스를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뉴스도 좀 보시고. 근데 그 알리테무 규제해야 된다라고 제일 먼저 세게 얘기했던 게 저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서 정부가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게 최근에 좀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뉴스가 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네.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저는 나중에 크게 관심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K 음료, K 스몰 뷰티가 지금 수출이 역대 최대인데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음료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음료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7,700억 정도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1.5%가 성장을 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성장 산업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내의 점유율이 넓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은 성장 산업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 식품 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었는데 거의 코로나19 이후에 K 컬처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K 푸드 그리고 K 음료 같은 경우도 시장을 넓혀가는 그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음료가요? 예. 그러니까 뭐 갈아 만든 배? 뭐지? 갈아 만든 배보다는 아침 햇살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아침 햇살? 베트남에서 되게 잘 됐었었는데 네네네. 지금 지난해 수출액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1억 2천만 달러 정도, 21.2%로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있고 그다음 캄보디아, 베트남 순입니다. 3위가 미국, 캄보디아? 네, 예. 그래 캄보디아에서 우리 음료를 이렇게 많이 사요? 예, 캄보디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정프로님도 이렇게 종종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많이 사죠 거기 캄보디아가. 예. 근데 맞아요. 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순간에는 네. 그거를 인지하게 되실 겁니다. 캄보디아 수출 품목 1위는 그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네. 바카스죠. 그때 한번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바카스 많이 팔리죠. 예, 바카스가 여기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로 팔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팔리는 게 아니라 길에 아이스박스에서 팔립니다. 그리고 바카스. 예, 노점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바카스. 그리고 K 음료 중에 가장 넓은 시장에 진출해 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사랑되고 있는 음료수는 밀키스입니다.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그게 제일 많이 팔린다고요? 예. 러시아 그 유탄산 시장, 약간 우유 들어간 탄산 시장 러시아 1위가 밀키스입니다. 유탄산 시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밀키스는 그리고 우유가 들어갔나 진짜?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유만 난다는 건가? 예, 예. 이름은 밀키스니까 우유가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예. 이거 우유가 좀 롯데칠성의 밀키스, 그러니까 롯데칠성이 이제 밀키스 같은 것들이 좀 시장이 좀 잘 되면서 음료 수출액이 무려 21%가 늘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뭔가 음료 시장의 성장률을 계산한다면 뭐 경제 성장률 플러스 조금 더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해외 시장을 주로 하다 보니까 무려 21%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 산업이네. 예. 그리고 팔도 같은 경우에 음료 수출액이 전년 대비 17%가 늘었습니다. 팔도가 무슨 음료가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몽골 어린이 음료 1위가 팔도의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그게 팔도 거였어요? 예, 팔도 겁니다. 아, 굉장히 잘 팔립니다. 비락식혜도 참 팔도 예, 모양이구나. 비락식혜도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비락은 원래 비락이었는데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네. 웅진식품의 아침 햇살. 아침 햇살. 이게 전체 해외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한국에선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아. 웅진식품의 작년 해외 매출의 40%가 아침 햇살이고 베트남 누적 판매량이 7천만 병. 야. 2015년에 120만 병 팔렸는데 지난해 1,000만 병 팔렸습니다. 10배가 늘었습니다. 아침 햇살. 예, 예. 아침 햇살 처음 나왔을 때 그 송혜교 씨가 광고했잖아요. 아, 그쵸. 그 다리에서 막 뛰던 모습. 예, 예. 그때 많이 사 먹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목받는 그런 회사는 아닌데 OK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OKF? 예. 오버시 코리아 푸드라는 회사인데 네. 오버시 코리아 푸드 뭐지? 해외 네. 한국 음식 네. 회사 이름이 OKF인데 안동에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알로에 음료수 시장 점유율 76%. 알로에? 알로에 음료. 알로에 옛날에 저기 있었는데 그 알로에 무슨 저 주스 같은 거 이렇게 예, 예.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 쭉- 들어있고 네. 그 알로에 음료 전 세계 76% 점유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베킹. 인데 그래요. 거기 미국 시장 점유율 65%. 음. 한국의 OKF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치킨닝 브랜드 2위 본촌 치킨. 본촌? 예. 교촌도 아니고. 예, 예.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요? 한국에 없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K 뷰티 쪽에서는 네. 설화수와 뭐 후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식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 그러니까 책임 판매 업체라는 건 판매상을 얘기하는 거죠. 네. 2010년에 3,800개였는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지금 그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애경산업의 그 생산 비중은 2018년에 62%에서 2022년에 53%로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서 그 지난해 국내 뷰티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6조 원으로 2019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근데 한국 뷰티 이커머스 침투율이 2022년에 51%로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네네. 종소 뷰티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이랑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월까지 대미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가 늘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대기업들의 모습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중소 그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약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큰 주식들 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게 잘 안 들어오실 건데 이쪽 K뷰티 쪽에 뭐 미용 기기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그 OEM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들 주식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서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근데 그 음료 같은 게 뭐 아주 많은 나라를 제가 가본 건 아닌데 몇몇 나라 이렇게 가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데 우리처럼 다양하지가 않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시장이 클 텐데 당연히. 뭐 우리는 주스만 해도 한 20개, 30개씩 오렌지 주스만 한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예, 회사들마다 다 나오고 뭐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냥 오렌지 주스 뭐 100%짜리냐, 50%짜리냐, 30%짜리냐, 거기에 뭐 퓨레가 뭐 얼마나 들었냐, 뭐 이런 예, 거 예. 정도? 그런 차이 정도가 있지. 막 브랜드마다 엄청 경쟁하고 이러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지나치게 많이 경쟁이 좀 심한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을 이제 했었었는데 그러니 훨씬 더 뭐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어쩌면 더 우리가 물론 이제 K 컬처가 많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수출도 잘 되는 거겠습니다만 그래도 K 음료의
경쟁력도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또 컬처 타고 잘 나가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예를 들어 팔도 도시락이라든지 네. 캄보디아 바카스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한류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 그냥 그 외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왔다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갖다 판 거예요. 그것도 알려주지 왜. 아 근데 그게 네. 한국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컬처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아무 무관하게 된 네. 거라. 그냥 맛있어서 그냥 가져갔다 그리고 이거죠?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뭘 네. 대단하게 뭘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분이 달라고- 잘한 거예요.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줬는데 점점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잘 팔리니까 현지 마케터가 잘한 거지 네. 한국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와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는 네. K컬처가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현지 마케터가 잘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우리의 자체 경쟁력으로 나갈 수 있는 시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시간 많이 지났네요. 유튜브 구글 사칭 광고 특단 조치 경고 없이 계정 영구 정지하겠다. 이놈의 것도 진짜 이제 유명인 온라인 사기 광고 좀 그만 관리 좀 해야 된다고 저희가 거의 작년 내내 목 놓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글이 광고 정책 페이지에서 공인 브랜드 조직과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정면 금지하겠다라는 부분을 일본 약간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다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정지하고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게 하겠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나라에서 뭐 규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그죠? 나라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이거 검색하는데 제미나이 인공지능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거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메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3프로 카톡 채널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어디 저 카카오? 예. 네. 지금- 지금 나오는 겁니까? 야 많다 많아. 저 오른쪽 저 위에서 세 번째 정프로 얼굴이 딱 있네요. 네. 또. 네. 딱 3페이지만 찍어서 캡처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아직 이런 거 생각이 없는 모양이죠? 또 얘기해줘야죠. 뭐 지워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구글의 유튜브죠. 예, 사칭 광고에 대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경고 없이 영구 정지시킨다. 일단은 여기를 시작으로 모든 플랫폼들이 이런 사기 광고에 대해서 조금 강력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거, 계속 그 사람들이 장사 잘하게 만드는 거, 이건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어찌 그렇죠. 보면. 네. 네. 자, 그러면 얼른 그러한 삭제가 영구 삭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거 잘 보면서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뉴스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뵐까요? 예. 네,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